자,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거는 기출에 두 번이나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와 2009년도에 이렇게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자를 한번 보신다면요. 자, 이건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도금을 하죠. 그래서 중화할 때 실제로 쓰는데요. 뭐 한자의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 빛나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그 다음에 여름 하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빛나는 여름 뭐 이건 아니고요. 화하지제 그래서 화의 제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중국을 좀 높여 부르는 단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 이거 자체가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두 번이나 있네요.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 될 건데요. 자, 이게 먼저 보시면 준자인데 이거는 따르다, 쫓아가다 이런 한자입니다. 따라서 부준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따르지 않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 부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글자를 해석을 해본다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이 나왔는데요. 뭐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이제 저하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 연자 자체가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 실제로 쓰이고 있음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나 이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사방의 습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일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습관과 풍속인데요. 습관과 풍속이라고 굳이 저는 뜯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사방도 굳이 또 뜯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방의 습속, 풍속이 각각 따른다. 이게 숫자죠. 이것도 따를 숫자입니다. 토성을 따른다. 자, 의미 파악이 되시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풍속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런 풍속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토성이 있기 때문이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토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풍속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토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속 습관이 다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토성에 따르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뒤에 한자를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자는 뭔가 담다, 아니면 유사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흡사 이럴 때도 사자를 쓰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한글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문으로 구성이 된 한자가 사입이라는 거 있죠. 그 사입이라는 글자에서 시작할 때 사자도 이 닮을 사자를 씁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한번 뒤를 본다면요. 담는 것이 난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두 진짜고 변할 변자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변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줄하고 난, 진변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예악과 그 다음에 시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춘자 때문에 괜히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악과 그 다음에 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악과 시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악 시서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예와 악과 시와 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악 시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를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 이렇게 저는 의역을 약간 하는 편입니다.
자, 이것도 각자의 약간의 여기 필요한 거겠지만 저는 예학과 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교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신과 부자의 도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형광색을 취역하면서 매끄럽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요. 중국의 제도, 화하지제, 중국의 제도를 불가부준, 우리가 따르지 아니할 수는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요, 각 나라마다 사방의 풍속은 토성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것을 따르긴 하지만, 모두 변화하는 것은 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예악과 시서의 가르침은 그리고 군신과 부자의 도리는 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어서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선자가 아니죠. 약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땅할 의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화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이 중화를 어떻게 썼습니까? 화하라는 용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들 습관이라는 게 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이 법자가 나오면 무조건 법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법자라고 하는 것은 본받다, 따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줄 아는 것도 약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땅히 중화를 본받고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조금 바꾸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노란색 칠해지는 거. 그 예학과 시서의 가르침 그리고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화를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뭔가 혁명적으로 바꾸자. 아주 강한 의미를 주장하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독특한 글자죠. 이것도 비루하다라고 해서 그대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빗자라고 하는 것은 낯을 빗자이고요. 그 다음에 루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건데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낮은 뭔가 안 좋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루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비루하다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은 다시 뭐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비루하다는 한자를 처음 보시는 분은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고귀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럽고 격도 낮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루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여자가 되니까 그 나머지 거마와 이것도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수레와 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마와 그 다음에 의복 이것도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이런 제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제도들은 어떻게 한다? 한번 보시죠. 이어서 자, 그런 제도들은요. 가인 토풍에 인해서이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결국 뭐라고 의역을 하면 됩니까? 토풍을 따른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거마와 의복과 이런 제도들은요 토풍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킬 사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사신이라기보다는 뭐뭐 하게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치스러울 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치한다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이걸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치할 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는 그 반대입니다. 검소하다 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검이라고 하면은 사치와 검소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득중이죠. 그러면 사치와 검소한 것이 중간을 얻게 한다.
자,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치와 검소한 것이 중간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적당하게 잘 되게끔 하는 거. 너무 아끼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팍팍 써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적절하게, 네, 중간. 어떻게 보면 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불필, 구동.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본 적이 있느냐 하면, 네, 태조 왕건할 때 한번 해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그래서 불필구동 반드시 갖게 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자는 보통 뭐 굳이 해석을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요 구자는 진실로 이런 뜻도 있고 다만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실로라고 해도 되겠고, 네, 다만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불필구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갖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구자가 진실로 또는 반드시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지우면서 전체적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자 사료이고요. 이미 2002, 2009년에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한자임을 좀 강조를 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화하부터 한번 지우면서, 네, 선생님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하, 중국의 제도를 불가보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방의 습속은 토성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산안, 진변 모두 변화, 진변하는 것은 난 어렵다. 그래서 그 예악과 시서의 가르침 그리고 군신 부자의 가르침은 마땅히 자 의자로 내려왔습니다. 마땅히 중화를 본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루한 것은 혁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는 없지만 한번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자가 있으니까 기여 그 외에 거마 의복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라든가 수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는요. 자 밑에 줄 토풍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인토풍, 토풍에 따른다. 그리고요. 네, 사치와 검소한 것은 득중, 알맞게끔 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은 굳이 다 불필구동,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요, 네, 최승래 시무 28조는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 것을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굳이 중국 것을 다 따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훈요 10조에서도요, 일정 정도 자기 것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듯이 최승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요한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네,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지만 가능하면은 사료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정문이었습니다.